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접하고 있으면서도 쉽게 지나쳐버리는 그런 생활 속의 여러 가지 뉴스들을 섬세하고 재미있는 그런 시선으로 추적을 하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그 중요한 생활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이 사랑방 중계. 앞으로 이 프로그램의 그 중임을 맡아 나갈 원정배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함께 도와주실 분들도 소개를 해드리죠. 조선일보 특집부장으로 계시는 정영일 씨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이 사랑방에 그 오고 가는 여러 가지 대화 속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그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을 전달해 주실 단골 손님 소개드립니다. 전택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진행을 해나가면서 이제 그 전문가들의 중요한 해석을 들어야 할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전문가들을 초대 손님으로 모시게 됩니다. 오늘은 창경원의 사육과장으로 계시는 김정만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취재해온 필름을 시청자 여러분께 이렇게 전달해드릴 그 VTR을 틀어주실 분도 소개를 해드리죠. 이현주 씨가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목에서 보듯이 사랑방 중계, 뭔가 좀 특이한 그런 냄새를 풍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랑방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먼저 전택부 선생님께 간단하게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방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 프로가 처음 되는 것만큼 내 나름대로의 그 사랑방의 의미 부여라 할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방은 안방과 다르죠. 네. 그거는 부인들은 나갈 수 없는 것이고 꼭 바깥 양반의 손님들, 친구들 또 과객들만이 앉아서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방입니다. 네. 그런데 웬간한 큰 집에는 다 사랑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랑방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그저 얘기하고 이웃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모두 하고 있는데 권문 세도가의 집에서는 일부러 사랑방을 크게 이용합니다. 아, 네. 이용했습니다. 이를테면은 그 민정을 잘 살피기 위해서 그 사랑방에 모여 있는데 그 바깥 주인이 뭐 양반이거나 혹은 정치가나 그 주인집이 주인이 나가서 앉아서 같이 친구로 같이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얘기하면서 세상 물정을 알아가지고 네. 그다음에 자기가 그 정치에 반영을 시키는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자기의 혹은 청직이라든가 자기의 비서 같은 사람을 늘 거기에 고정으로 앉혀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 세상 물정을 알아가지고서 반영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사를 전부 이 사랑방을 통해서 이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이용을 해서 생활을 해나가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방이다. 그런 그렇게 역할을 저희들이- 했는데 네. 그 대표적인 근대사에 나타난 인물로서 월남 이상재 선생이 네. 그 사랑방에 있는 큰 대감집의 주인의 청지기 노릇을 했어요. 네. 그렇게 출발했는데 그 주인은 박정량이라 하는 우리나라의 정말 개화기의 지도자이고 국무총리까지 한 분인데 네. 초대 주미 한국 공사까지 한 분인데 네. 그 사랑방에서 좋은 효과를 낸 분입니다. 네. 이렇게 사랑방은 우리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로 필요했던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랑방 중계의 첫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현주 씨, 준비를 해주시겠어요? 네.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선을 베는 첫 프로그램, 과연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려야 할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심을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어떤 내용을 처음으로 택했는지 함께 맞춰봐 주시죠.
아주 지금 담배를 피우면서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는데 어딜 것 같습니까? 네, 굉장히 뭘 기다리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네, 서성서성거리고요. 초조한 빛도 있고 네. 또 불안도 하고 뭘 기다리는 그런 표정입니다. 뭐 어디 입사 시험 보는데 면접 시험장 같은데 아닐까요? 그런 것 치고는 사람 수가 좀 적고요. 적죠? 예. 네. 그렇다면 뭐 경찰서 같은 데서 이렇게 누가 붙들려 가서 이제 와서 기다린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뭐 문을 살짝 열어보는데요. 기대가 섞여 있는 저런 움직임. 문을 열어봐도 말이죠. 네. 뭔가 이건 알고 싶은 통제구역이라는 것이 있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무슨 관공서 그런 데 아닐까요? 요새는 통제구역이 이 개인 회사도 있을 정도니까 네. 관공서는 아닌데 병원이구만요. 예. 간호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분명히 아시겠죠? 아버지죠? 네. 분만실 분만실. 앞에 지금 아주 산고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부인 밖에서 정말 벌쓰는 기분으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확실히 요건이 많이 컸습니다. 신장됐습니다. 이 옛날 남편들에 비해서 지금 남편들은 저렇게 아버지들이 가서 걱정하고 있는 거 보면 우리나라의 여성의 지휘 권력이 더 강해졌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이제 그 막 태어난 아기를 간호원이 들고 나오는데요. 과연 이세정 씨 보호자분 계세요? 보호자 찾고 있죠 지금? 이세정 씨 보호자분 계세요? 네. 애기 지금 이제 아기가 그 보호자들께 처음으로 보여지는 그런 순간이요. 딸이라 그러는군요. 네. 참 이상하게도 그 처음에 보자마자 아들이냐 딸이냐부터 물어보죠. 조금 저 웃긴 합니다만 그렇게 반가워하시는 것 같지 않네요. 그래도 딸은 살림 미천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글쎄 말씀이에요. 네. 자, 두 번째 아이. 또 아이가 나오는데요. 또 보호자를 부르겠죠. 네. 초조하게 기다리고 계시던 그 여러 보호자들 중에서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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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아주 밝게 웃으시는데 옆에 계신 분들도 함께 즐거워하십니다. 아들이라고 하니까요. 근데 저 어떻게 그 딸이라니까 같은 동성의 할머니 되시는 분 같은데요. 네. 그 딸이면은 손녀딸이면은 자기하고 성이 같은 동성인데 네.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고 이성이 나왔을 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아들이 태어나고 딸이 태어나고 그 아들이냐 딸이냐를 도리어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 스스로가 더 많이 생각을 한다고 그런 것 그렇게 같아요. 여기지 않으십니까? 예, 지금 뭐 이 인구 문제도 있고 여러 네. 가지가 있는데요. 딸도 귀한 자식이고 아들도 귀한 자식이고 다 똑같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표정이 참 그 할머니 표정하고 아버지 표정이 좀 달랐죠. 예, 달라서 흥미있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분들이 아마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병원에선가 또 지금도 기다리고 있을 그렇죠. 텐데 말이죠. 그리고 또 이 텔레비전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다 모두 이런 과정을 겪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결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우리들도 다 겪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매일 평균 2,520명이라는 그런 아이가 태어난다고 그래요. 그것은 곧 저 이 밖에서 초조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담배 피고 그렇게 기다리는 아버지가 네. 2,520명 평균 있다는 얘기가 네.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2,520명이나 하루에 전부 저런 과정을 겪는다. 더 되겠죠. 아이들이 2,520명이라면 한 5,000명 정도 되리라고 그렇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이제 그 탄생의 의미, 어떤 그 새로운 탄생이 있다. 그리고 또 그 산고의 고통, 어떤 탄생을 위한 고통 이런 거 참 그 저희들이 겪으면서도 항상 피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지만은 피하고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프로그램이 첫 회 지금 방송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탄생 사랑방 중계도 오늘 이 시간 몇 분 전에 탄생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희들은 지금 그 병실 속에 들어가서 애를 낳는 그런 입장이고 말이죠. 그래요. 저 또 지금 이 굉장히 프로그램을 불안해요. 그 네. 제작해 주시는 여러분들은 그 밖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초조하게 과연 그 어떤 그 잘난 자식이 나올까 걱정하고 아마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그 많은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한 개의 그 프로그램을 탄생시킨다는 것은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참 쉬워 보입니다만은 실제로 그 제작을 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그 산고의 고통을 다 겪어가면서 낸다는 그런 변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처음으로 골라봤습니다. 자, 이 전택부 선생님, 그 지금 태어난 아기 그리고 또 저희 프로그램도 이제 막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 갓 태어난 그 아기와 프로그램을 위해서 그 축복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역시
새 생명의 탄생이기 때문에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 태어난 생명은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고 네. 하늘이 주는 하나의 선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 나온 이 생명이 잘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역시 그 선물 받은 그 부모들 또 조금 더 나가서는 그 일가족들 그 사회 국가가 그 생명을 위한 여러 가지 보호 교육 여러 가지 그런 수고를 감당해야 그 태어난 생명이 잘 발전하고 커질 줄 알아서 우리가 한번 그러한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게 되면은 좋은 축복이 되겠지요. 네. 지금 이 프로그램을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녹화 방송을 한다면 조금 더 쉽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진행을 해드릴 텐데 이렇게 생방송으로 진행을 해드리다 보니까 그만큼 더 고통의 의미가 큰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그 다음 순서를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이현지 씨 준비를 해주시죠. 이번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아주 흥미있게 그리고 단순한 흥미로만 보실 것이 아니라 깊이 함께 생각을 해가면서 보셔야 할 그런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보시죠. 첫째로 자기의 할 일을 당연히 했으면서도 아주 그 적은 것까지도 꼭 그 생색을 내고야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그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조직 속에서 하나의 그 일원으로서 자기의 맡은 일을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조직 사회에 있어 가지고 조직이 요구하는 기본 의무는 불성실하게 이행하면서 자기 권리라든지 혹은 그 상사의 어떤 지시에 계속 거역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경우는 보통 우수한 직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에 대한 평이 좀 나빠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인사 이동 때가 되면은 서로 그 직원은 자기가 데리고 쓰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보직을 저희들 인사부에서 하기 대단히 힘들고 어떤 경우는 심지어 아무도 안 받겠다 그러면은 보직 대기를 낼 수밖에 없는 이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늘 어떻게 할까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또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주관이 전혀 없이 사사건건 어떻게 할까요? 어찌 해야 될까요? 하는 자기의 결론과 방법이 없이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회사인지 집인지 그 구별이 안 가는 사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참 그 엉뚱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실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단체 생활하고 이 개인 생활이 혼동되는 그런 사원입니다. 그 예를 들어 보면은 근무 시간 중에 한창 바쁠 때입니다만은 전화가 그 많이 걸려오는 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집에서 오는 전화도 있고 또 뭐 친구한테서 오는 전화도 있고요. 또 간혹 이제 애인한테서도 전화가 많이 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술집에서도 그 필요 없는 전화가 많이 와서 이게 회사인지 집인지 구별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죠. 네. 그 봉급을 위해서 저희들이 꼭 직장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지금 그 툭툭 치는 것은 제가 아마 이 월급을 받고 근무하는 직장 가진 사람 만인 공통의 그 기분일 겁니다. 네. 그 순간 네. 집어넣었을 순간. 저 나갈 때는 안 치죠. 네. 들어왔을 때만 칩니다. 이 출세에 관한 지침서는 그동안 많았지만은 결코 이 금기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대 기업 인사부장이 보는 결코 출세할 수 없는 셀러리맨 베스트 5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자, 방청객 여러분들 중에 결코 이런 사람들은 출세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직장인으로서 참 제로다.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누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네. 대인관계에 원만치 못하는 분들이 결코 출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대인 관계에 원만하지 못한 네. 사람. 하지 못한. 네, 원만하지 못한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우스운 얘기겠지만요.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뭐 술자석이라든가 무슨 회식 같은 것이 있을 때 항상 부인이 일찍 들어오라 그랬다. 네. 이러면서 항상 빠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꽁생훈으로 보여가지고 아 출세할 때 아주 지장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그런 때. 사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면으로는 공초형의 그 분이 그런 경우가 좀 많을 수 근데 있겠네요. 공철에서 보기라기보다는 좀 변명 애초. 아닐까요? 피하기 변명. 위한. 네. 근데 이 또 동물 중엔 고슴도치가 이렇습니다. 고슴도치가 네, 그렇습니까? 자기 잘나는 맛으로 살거든요. 네. 또 다른 분 중에 누구 우리 손님들 사랑방 손님들 중에 이런 유형은 결코 출세를 못한다.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직장 상사들과의 바둑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요. 네. 그 게임에서 항상 그러니까 눈치 없이 이기는 사람 있잖아요. 아, 좀 져주기도 해야 네. 할 텐데 그러니까 기분을 안 맞춰준다는 네, 얘기죠. 기분을 맞춰줄 수 없는 그런 사람. 네. 그런 사람도 역시 출세 못하겠죠. 그 이제 비슷한 얘기죠. 네. 그 원만치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그 만남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자, 또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러니까 요새 남자분들이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경우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지각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각하게 된 동기를 구구하게 설명하진 못하지만은 이렇게 뭐 한마디라도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그냥 쭈삐쭈삐 그러니까 제자리에 그냥 상사들 눈치 보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좀 당당하지 못한 예, 사람들. 그러니까 여자의 경우라면 그게 애교로 봐줄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지 몰라도 남자한테는 패기가 없어서 적어도 출세하는 남자라면은 데는 마이너스가 되지 잘못했어도 않을까. 당당하게 밀고 나가야 할 예. 패기는 있어야 한다. 예, 그리고 패기와 의연함 네. 이런 거겠지. 네. 예. 이 뭐 저 조금씩은 세상의 모든 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네. 지금 지적된 것을 전혀 안 가진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조금씩 있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나타나느냐 또 그 적게 나타나느냐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 그런 데서 이 정도 차가 있겠죠. 네.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가짐이라든가 정신 자세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합니다만은 아주 자그마한 생활 습관, 생활 태도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5대 기업 인사부장이 보는 결코 출세할 수 없는 샐러리맨 베스트 5 과연 뭔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선 제5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5위. 네. 무감각형, 가로치고 월급 중독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감각형, 월급 중독형. 이거 어떤 형입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이 소극적인 사람, 네. 이 월급 봉투 운반인 그리고 이제 그 그네처럼 회사하고 자기 집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 회사 속에서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돋보이는 사람. 네. 그러니까 무사안일주의자. 그리고 타성을 타성에 벗어나지 젖은 사람. 못하는 사람, 네. 무기력한 사람, 개성 없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이게 지금 말하자면 남 욕한다기보다도 헐뜯는 네. 출세 못하는 사람. 그런데 이 변함없는 저희들이 참 그 직장인들이라는 네. 생활이 참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함없는 그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장 빠지기 쉬운 늪이 바로 이 그 무사안일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난 저런 건 털끝만치도 없다 이렇게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있지만 이제 어떻게 그걸 줄이느냐. 네. 근데 이것은 이 5위라고 지금 매기셨는데 네. 이게 1위도 될 수 있고 2위도 될 수 있고 3위도 될 수 있어요. 네, 그만큼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유형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과연 4위는 이제 어떤 유형이 될까 또 보겠습니다. 네, 에피소드만 만발한 사람. 자, 에피소드만 만발한 사람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에피소드라는 것은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자기의 에피소드가 있을 것이고 네. 자기 입에 오르내리는 또 남의 에피소드. 그러니까 우선 말이 많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대개 또 역시 소심할 거예요. 아, 이런 사람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새 이런 유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기 아내가 당신 이번에는 꼭 그 1번 밥솥 사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하면 출장 갔다 그 이만한 거 들고 세관에서 창피당하면서 들어오는 사람도 이런 스타일이 에피소드만 아닌가. 만발하는 예. 사람이 아닌가. 네. 남한테 얘기가 되니까. 자, 그러면은 3위는 또 이제 어떤 유형이 됐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위. 네.
동격 의식에 사로잡힌 사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 많을 것 같아요. 의외로 제 생각에도. 그러니까 같이 입사를 했는데 저하고 같이 입사한 사람이 누구 하나는 벌써 차장이 됐는데 나는 아직도 이 평사원이다. 이건 뭔가 인사에 정실이 있지 않느냐. 뭔가 잘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불평불만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같이 동기로 입사한 사람이 전부 차장되고 전부 부장되면 그 회사는 간부 투성이고 이런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지 않는데 이렇게 되는가 하는 그것이 분발심이나 이런 걸로 여기지면 몰라도 네. 저자가 됐는데 왜 내가 안 됐을까 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은 출세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각에 속이 상해가지고 일도 제대로 안 될 거고. 네. 그 사람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누구를 시기하고 미워하면은 굉장히 피곤할 것 같아요. 저 사람 난 좋고 난 모든 사람이 좋다 할 때는 이 피곤하지 않고 또 늘 밝고 좋을 텐데 이런 불평불만을 가지면 우선 건강에 해롭고 생리적으로 나쁠 테니까 네. 이 결근하게 되고 그런 네. 그러니까 어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노력을 해야 그렇죠. 된다.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제 2위를 보겠습니다. 제 2위는 과연 어떤 유형에 속하는 사람인지 함께 보도록 하죠. 제 2위. 제 2위. 네. 정신적 고혈압 환자. 고혈압이 이래저래 무서운 것 같아요. 정신적 고혈압 환자는 어떤 유형에 속하겠습니까? 글쎄요, 이게 고혈압은 항상 이게 부정적으로 쓰이는 말이지만은 정신적 고혈압이라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설치거나 또는 뒤에서 로비 활동을 하거나 이거 손금이 없는 사람도 그러면은 고혈압 환자. 네, 인사부장님 네. 뭐 이런 거 근데 이것은 말이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많은 기업들 대부분의 그 회사들이 그 사원의 능력 평가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인사 고과를 하는 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암만 손금이 없어도 이제 안 통하는 세상이 점점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그것을 빨리 캐치 못하니까 정신적 고혈압.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고혈압 환자가 있겠습니다만은 또 저혈압 환자도 있지 않을까요? 저혈압 환자는 그러면 얘기를 자꾸 어렵게 끌고 갑니까? 예. 그런데 이 저혈압 환자는 이건 제 생각엔 말이죠. 네. 일보다도 자기 할 일보다도 자기 개인 일이나 이런 거 더 많이 하는 쪽. 그것은 저혈압도 이게 부정적인 그러니까 거거든요. 직장에 나와서도 회사 일 안 하고 뭐 집에 전화해서 냉장고 제대로 문 잘 닫았냐 뭐 이런 전화하는 사람도 저혈압에 속합니까? 근데 이거 아까 유형 나올 때 네. 말하자면은 심지어 술집 전화도 이렇게 자주 온다 하는 것이 좀 문제가 되겠죠. 네. 이제 마지막. 이렇게 제 5위, 4위, 3위, 2위까지 지금 저희들이 봤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제 1위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은 제 1위를 보겠습니다. 과연 1위는 어떤 형의 사람일까? 얘기가 겁나는데요. 저도 속학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 그만두면은 회사에 이익이 돌아오는 사람. 네. 지금 당장 그만두면은 회사에 이익이 돌아오는 사람이 제 1위를 뽑혔는데 이게 정말로 해석이 참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네. 가지가 있는데 가령 이거 아까 불평불만 그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이 회사 또 위에서 지시된 일, 네. 시키는 일 이런 걸 가지고 한 번은 꼭 이거 안 됩니다. 이건 내 마음에 안 듭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보지도 않고 그런 거부 반응을 저는 거부 반응증 환자 네.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 조직이나 기업에서 그런 거부 반응을 자꾸 나타내고 또 불평이 거기에 따르게 되면은 네. 회사 일이 안 되죠. 그럼 네. 그만두주는 쪽이 퇴직금 한꺼번에 좀 주더라도 그만두는 쪽이 회사 이익이 되지 않겠는가. 네. 자, 그런 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나는 과연 월급만 축내는 사람이 아닌가? 또는 나는 사무실에 그 모자라는 자리만 메꾸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뭐 이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한 일로 인해서 남이 또 한 번의 일을 해야 하는 두 번 일을 만드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면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과연 나는 회사에 유익한 사람인가 무익한 사람인가 금방 판명이 나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도 지금까지 나온 분야에 다 조금씩은 걸쳐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여러분께 큰 소리 쳤는데요. 네.
저는 여기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거 참 월급자이 하기 참 힘든. 네, 그런데 이제 세상입니다. 그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 지금까지 이거 말고 또 저희들이 없어요? 1, 2, 3, 4, 5 예. 한 거 말고도요. 제가 소개를 좀 드리면 예, 그래 주세요. 하루 종일 개인용 전화만 받고 있거나 근무 시간에 외출이 잦은 사람도 있고요. 또 이석이 잦은 사람, 그리고 총칭을 해서 회사인지 집인지 구별이 안 되는 사원도 출세하기 어렵다. 인사부장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바쁜 것처럼 쩔쩔대지만은 실제로 해놓은 일은 하나도 없는 사람. 역시 회사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고요. 남이 해놓은 일을 자신이 한 것처럼 아주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죠. 이건 내가 한 일이라고 생색이 내는 사람. 그리고 뭐가 못마땅한지 늘 인상만 쓰고 우거지상 쓰고 있는 사원들. 이런 사원도 참 출세하기 어렵고, 동료와 잘 어울리지 못하고 이제 술자리 같은 것을 항상 피하는 사람. 아까도 네, 손님이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이 무특기가 특기인 그 개성이 없는 사원 역시 출세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 저 또 예를 들자면은 저고리는 항상 그 의자에 걸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멀리 안 갔다. 나는 있다 하는 것을 내외에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뭐 어디 가서 낮잠을 잘 수도 있고 다방에 가서 저이 해보신 일 아니십니까? 추워서 네. 자, 전태구 선생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금기 사항만 쭉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은 어느 한 분야도 나는 자신 있게 걸리지 않는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어떤 그 유형의 그 사원이 가장 바람직한 그런 사원일까?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죠. 어려운 말씀인데요. 네. 역시 그 직장과 관계된 거니까 네. 그 누구든지 고상하든지 그리 고상하지 못하든지 크든지 작든지 간에 제 나름대로의 이상이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자기의 그 이상을 전혀 뒷전에 내버리고서 직장을 택한다는 건 그 이는 참 불행한 사람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하면 그 이상과 좀 부합이 되는 직장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러면은 자연히 거기서 기분이 좋고 즐거워지고 그러니까 또 일 잘할 게 아니겠어요? 네. 그런 것이 세러리만의 하나의 첫 번 하나의 상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네. 가집니다. 직장과 예, 자기의 예, 이상을 그렇죠. 부합시킬 예, 수 예, 있는 예. 네, 그런 그러니까 쪽으로 그것은 생각을 역시 해야 되겠죠. 직장보다도 자기의 이상이 더 개성, 네. 자기 개인의 그것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고, 또 두 번째로 보다면은 월급은 좀 적더라도 네. 그래도 그 기관에서 일하면 그저 보람을 느낀다. 내가 마음이 즐겁다. 네. 이런 직장 그런다 하게 되면은 그 뭐 아까 말한 여러 가지 5가지 혹은 그 부정적인 태도가 제절로 없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제 저희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모든 일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9시 8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9시 8분에는 과연 여러분께 또 어떤 내용을 소개해드릴지 이현주 씨께 우선 테이프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 테이프 걸어주시죠. 아, 무슨 길거리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죠? 무선 호출기 삐삐. 예, 요새 이게 많아졌죠. 네. 아, 지원하를 겁니다, 지금. 이제 저 속에 또 예. 호출을 받을 사람이 있겠죠? 이 소리입니다. 아, 길거리에서도 막 삐삐삐삐삐삐 거리네요. 아, 저게 뭡니까? 그 바로 이 삐삐입니다. 아, 네. 저 처음엔 말이죠. 네. 이것은 수사기관에 있는 분들이 요원들이 그 연락을 썼었는데 네. 이제는 그 일부 신문사 기자들도 이걸 씁니다. 네. 긴급히 그 이 연락할 일이 있을 때 아, 그 전화로 지금 하는 전화를 거죠. 했네요. 최선열 씨, 본사에서 고장 접수가 들어왔는데요. 디스크 드라이버의 데이터 책이 자꾸난데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아, 그래요? 빨리 가봐야 되겠는데. 오케이. 하여튼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좀 가봐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곧 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삐삐 신호가 이것이 요사이 서울 시내에서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무선 호출 수신기라고 합니다. 이 수신기를 이용자 여러분께서는 일명 삐삐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왜 삐삐라고 하느냐 하면은 신호음이 삐삐하고 울리기 때문에 삐삐라고 합니다. 이
무선 호출 수신기의 이용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전화로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이 무선 호출 수신기를 가지고 외출을 한 사람을 찾으실 때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 수신기에 부여되어 있는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를 전화로서, 일반 전화로서 다이아링을 하면 됩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 번호가, 고유 번호가 9005번입니다. 이렇게 다이아링을 하면은 전화 수화기에서 삐삐 하는 음이 울립니다. 그러면은 즉시 전화를 끊으시면 되겠습니다. 끊고 나면은 이 수신기에는 그 기계의 접속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약 15초 후에 수신이 들리게 됩니다. 수신음은 이런 식으로 삐삐 하고 울립니다. 이 무선 호출기가 이용된 후로는 저희가 전화로 우리 엔지니어에게 고장 접수한 상황을 일일이 연락을 하지 않고 그 개인이 갖고 있는 무선 호출기 번호로 호출함으로써 저희 엔지니어하고 짧은 시간 내에 고장 신고에 대한 연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 고객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은 그전보다 더 짧은 시간 내에 저희 엔지니어들이 현장에 도착해 가지고 이상 있는 컴퓨터를 정상으로 복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고객의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죠. 종전에는 저희가 근무 시간 이외에도 주말에 나와갖고 사무실에 서너 명씩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 무선 호출기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한 명만 나와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필요로 할 때 연락만 하면은 그 순간에 즉시 사무실로 연락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편하고요. 그리고 뭐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단점 같은 거라 그럴까요? 에피소드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저는 한번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상당히 조용하고 아무도 얘기 소리 하나도 안 들리는 그런 장소에서 갑자기 삑삑 소리가 들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다 쳐다봐갖고 한번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첨단을 간다. 오늘은 통신 분야에 있어서 최첨단을 걷고 있는 무선 호출기 삐삐를 소개해드렸는데 그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은 많겠습니다만 전 그 제일 마지막 얘기에 이렇게 귀가 솔깃해지는데요. 저는 이 삐삐의 제 이미지를 갖다 인상을 말씀드린다면은 그 왜 말괄량이 삐삐 있죠, 텔레비전 드라마. 그 소녀 생각이 나요. 네. 근데 이게 저도 술을 좋아합니다만은 술 마시고 늦어지는 그 가장을 빨리 들어오세요 하고 아주머니들이 이걸 이용하게 되면은 참 네. 곤란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많이 보급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고 아까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무선 호출기 삐삐. 우리 기계 문명이 기계 문명이 발달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부정적 측면도 나올 수 있다 하는 얘기 자주 경고를 듣게 됩니다. 기계가 우리들의 생활에 여러 가지 편리함을 주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은 이 기계에 우리들이 속방을 당한다든지 또는 어떤 기계로 인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빼앗겨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첨단을 간다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볼만한 아주 멋있는 화면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화면인지 함께 보시죠. 인천 제가 좋아하는 남자 상은요. 약간 용모 쪽으로 볼 때는 이렇게 뭐 키 같은 거는 좀 약간 큰 거는 좋고 그다음에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 좋아요. 네, 이쁘죠? 미녀. 미인이라는 얘기를 미인의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지금은 그 용모의 미도음이지만은 네. 그 용모를 뒷받침해주는 안의 내면적인 정신의 미가 곁들이지 않으면 현대에서는 저는 네. 미인의 자격이 없다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봤거든요. 네. 첫 번째 그 해석은 이제 용모가 빼어난 사람, 여자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는 재덕을 겸비한 여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용모 외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정영일 씨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반드시 그 내면의 세계를 갖춰야만 미인의 조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태부 선생님 어떻습니까? 좀 말하고 싶은 게 이제 그 말씀을 내가 뒷받침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미인상 네. 조건이 5가지가 있어요. 네. 5가지인데 5가지 C입니다. 첫째로 맵시. 맵시는 이 육체 미 얼굴을 네. 곱고 그 다음에 솜씨. 네. 그거는 바느질 솜씨. 네. 또 음식 솜씨. 그거 빠지면 미인 못 됩니다. 네. 뭐 여러 가지들은 좀. 그 다음에 마음씨가 고와야 돼요. 아무리 몸이 곱고 이 미인이라도 잘생겼더라도 마음씨가 나쁘면 안 되고. 네. 그 다음에 말씨요. 말씨. 네, 말씨가 고와야 됩니다. 네. 아무리 잘났다가도 말씨가 엄청 떨어지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글씨예요. 네. 예, 글씨인데 그건 뭐냐 그러면은 신사임당. 그이는 얼굴이 그리 곱지 못하더라도 그 손재주가 있고 글씨 잘 쓰고 그림 잘 그리니까 이런 5가지 C가 갖추어져야 미인이지 네. 얼굴만 곱고 뭐 몸매만 좋았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예. 자, 맵시, 솜씨, 그리고 마음씨, 말씨, 글씨 이렇게 모든 5가지의 C가 갖춰져야만 미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 그 우리 직장 최고에 있어서 최고의 우리 직장에선 이런 아가씨가 제일 이쁘다 하고 소개를 해주실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KBS 텔레비전 제작 1국 기획 제작 1부 전화 7803국에 508번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첨단을 간다에서도 소개를 하시고 싶으신 물건이 있으면 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도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정만 선생님 너무 그동안 좀 쓸쓸하셨죠? 아니요. 듣고 보니까 재밌네요. 듣는 것도 재미있습니까? 네, 이번엔 꼭 동물의 비용은- 필요한 그런 순서니까 네. 함께 보시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또 어떤 순서가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보실까요? 전 도사견이에요. 제가 정말 무섭게 생겼나요? 슬퍼 보인다고요? 사실 전 요즘 고민에 빠져 있답니다. 절 보고 사람들이 무섭다고 해서 말이에요. 그러나 전 사람들을 좋아하거든요. 그건 제가 도둑들이 들어와도 짖지 않는다고 주인한테 혼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전 힘이 무척 세거든요. 보세요. 어른들도 혼자선 절 못 당한다고요. 전 60kg 나가는데 제 몸무게의 3배쯤은 가뜩이 끌 수 있는 장사라고요.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것 좀 문제도 없는 일이죠. 사실 전 점잖다고요. 툭하면 사람들이 밥 먹다가 싸우는 건 개뿐이라고 하지만 제가 식사하는 광경을 좀 보세요. 전 종류가 다른 개와도 한 그릇에 담은 밥을 나눠 먹으면서도 으르렁거리지 않는다고요. 사람들의 인품은 뭘 먹을 때 알아본다면서요? 보세요. 이제 제가 사납기만 한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으시죠? 사실 저희들도 주인만 잘 만나면 그다지 나쁜 팔자는 아니죠. 보세요. 저도 깨끗이 손질해 놓으니까 제 각선미도 괜찮죠? 그런데 무슨 걱정이냐고요? 다른 게 아니고요. 제 친구들이 사람을 물어서 다치게 하는 일이 가끔 생기는데 지난번엔 어린아이를 하나 물어 죽였다지 뭡니까? 실은 우리들의 IQ가 좀 낮아서 화가 나면 분간을 잘 못하거든요.
원래부터 우리는 투견의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면 언제나 목숨 걸고 싸우죠. 우린 원래 한 번 물면은 놓지 않는 성질이 있어서 싸움을 벌이게 되면 크게 다치게 마련이에요. 한 번 물었다 하면은 불을 갖다 대기 전에는 안 놓거든요. 사실 같은 족속끼리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전국 투견 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챔피언이지만 아직도 싸울 때 입은 상처 때문에 다리를 절고 댕겨요. 상처뿐인 영광이라고나 해야 할까요? 도사견이 일단 사람에게 덤빈다 하면은 일단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럴 때는 최소한의 상처를 이제 막아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 사람이 넘어졌을 경우에 도사견이 덤벼서 위에서 공격을 할 때는 반드시 이 목을 잡아야 됩니다. 이제 개가 완전히 이제 들어 누워 있을 때 개가 위에서 덤비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든 사력을 다해서라도 이 밑을 잡아야 됩니다. 밑을 잡고 버티게 되겠죠? 버티면서 이제 뭐 고함을 살려달라고 그러든지 구원을 청하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와서 개를 뜯어 말리겠죠. 그리고 이제 이럴 시기가 없을 때는 개가 이렇게 갑자기 덤비든지 할 때는 우선 개에 바짝 붙어야 됩니다. 이렇게 몸에 붙어야지 떨어지면은 목이 돌아오기 때문에 먼저 붙어서 이렇게 해서 다리를 하나 쥐고요. 같이 뒹구는 수밖에 없죠. 네. 도사견이 얼마 전에도 어린아이를 물었다고 해서 크게 화제가 된 일이 있었었죠. 그리고 이 도사견이 우리들은 참 무서운 개, 무서운 동물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김정만 선생님께 도사견에 대한 여러 가지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도사견이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이 도사견이 원래 어느 나라 개입니까? 네, 지구상에 우선 개 종류는 800종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그중에 네. 그 미국하고 유럽에서 그 공인된 종류가 182종이고요. 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개의 종류는 약 80여 종에 달합니다. 네. 그런데 이 도사견은 어디가 원산지인 거니 일본의 그 사국에 고지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그 토종견에다가 영국산 그 마스티프호고요. 네. 그리고 가장 그 험상궂이 생긴 브루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그레이트 덴이라는 큰 종류를 여러 교대 잡종을 해서 만들어낸 그 품종입니다. 근데 여기서 네. 하나 꼭 알아둘 것은 이 도사견이 단모견이지만은 피부의 이완이 상당히 3cm 접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8cm까지 이완이 됩니다. 네. 보통 개들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데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만은 저희끼리 싸워서 목덜미를 물어도 상당히 늘어져도 상처가 많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해서 투견으로 이용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얼른 봐서는 상당히 무섭고 아주 잔인하게 생겼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품종이고 일단 싸움만 벌어졌다든가 자기한테 학대했다든가 해로운 일이 있을 때는 무서운 맹수처럼 돌변한다는 그런 종류가 바로 도사견입니다. 네. 이 도사견이 우리나라에는 언제 들어왔어요? 네, 196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요. 네. 그래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지금은 말이죠. 전국에 약 그 거의 2,000마리에 가까운 상당히 도사견이 많네요.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을 일으켰다고 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저렇게 이 수모를 네. 받는데 네. 저는 이 개가 무슨 이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지능 지수가 높은 것도 아니니까 네. 이거는 그 개를 그 간수하는 주인. 그러니까 사람. 네. 이 책임은 역시 그 사람한테 사람이 져야 한다. 네, 그렇게 네. 생각이 되네. 이 도사견의 특성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보면은요, 이 생김새가 아주 무섭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개는 절대 여간에서 화를 안 냅니다. 네. 그리고 주인한테는 맹정하고, 네. 그리고 일단 자기의 가장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대개 보면 어른보다는 어린애들한테 생명을 빼앗는 일이 많이 있죠. 네. 그건 왜냐하면 어린애들은 무조건 개를 좋아합니다. 아, 큰 개가 됐건 어떤 개 같은 가까이 친근했다는 것 때문에 같이 가다가 뭘 들고 있을 때 자기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 같은데 네. 또 그 개가 가장 도사견이 싫어하는 그 자기가 싫어하는 데를 맞았을 때 그때 순간적으로 아주 이 투견으로서 맹수로서 변하는 겁니다. 네. 그런 것만 주의하면은 그리고 주인한테 절대 맹정원되는 것을 알아줍니다. 싸움이 벌어져도요. 네. 일반 다른 사람이 가서 말리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반드시 자기 주인이 가서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만 꼬리를 잡아당기고 충성심이 아주 네, 강한 개네요. 네, 이 도사견이 무서운 그런 개로만 알고 있었었는데 할 땐 하고 놀 땐 놀고 뭐 화가 나면 물어뜯고 안 그럴 때 유순하고 그런 동물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도사견의 그 우직함을 좀 본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책임은 사람한테 있는 것이지 결코 이 도사견에게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금주의 인물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주인공이 있는지 함께 보죠.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네요. 네. 졸업식이 아니에요? 맞죠? 네, 졸업식입니다. 학사모 쓰고 가장 기쁜 순간이죠. 지켜보시는 분들도 흐뭇하고 졸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정말로 기쁘고요. 처음에 국민학교 입학을 할 때 나는 언제 학교 가지 그랬는데 이제 대학까지 졸업을 하고 나면은 사회인으로서 새 출발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지금 학사모를 아버님에게 씌워드리고 있죠. 아주 좋네요. 아, 그리고 어머님한테도 씌워드리고요. 예, 정말 좋네요. 졸업은 아들이 하지만은 그 아들이 졸업하기까지의 그 숨은 노력, 이 영광은 정말로 어머님한테 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참 저런 점 우리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 어떻게 지금 참 가슴이 참 뜨거워지네요. 뭉클해지십니까? 네. 정말 좋은데요. 네. 지난주는 거의 매일 있었죠. 그렇죠.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서울대학교가 졸업식을 했죠. 예. 거의 매일 이 졸업식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이번 주일의 주인공은 바로 이 졸업생 모두를 저희들이 택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이번에는 아버님께 또 그 학사모를 씌워드리고 사진을 찍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그 인물 주인공 되는 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수만 명 될 것 같아요. 졸업생 전체가. 예. 여기는 나이가 상당히 지극하신 분이 학사모를 쓰고 계신데 아버님한테 아니면은 요새 말이죠. 나이 드신 분들 학교 가서 만학도 예, 네. 계세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 이병근 씨 46살이라고 하셨는데. 박수 집에서 이제 퇴근하면은 어떤 때는 통상 매일 한 12시까지는 계속 그 책을 보고 특히 시험 전에는 그 안도제가 몇 번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상당히 그 젊게 보인다 그런데 이 학교 와서 그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더 젊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칠 때나 뭐 할 때나 이제 저도 수고물 없이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하니까 어딘지 모르게 그 젊은 세대를 좀 이해하게 되고 또 나 자신도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내가 없었던 건 그 사람들을 또 오히려 또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 졸업의 영광을 부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젊은 사람들은 전부 어머님, 아버님에게 돌려드렸는데 이분은 지금 부인에게 돌려드리고 부인께도 있네요. 제가 박수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정말 졸업이라는 것은 아주 가슴 뿌듯한 그런 일이 되겠죠. 전 선생님, 이 졸업생 모두에게 이제 그 축복의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감격스러운 광경을 봅니다. 졸업하는 사람이 자기 부모에게 모자를 씌워드리고 또 자기 아내에게 모자를 씌워드리고 뭐 이런 건데 네. 졸업하는 사람의 저 자세가 졸업한 후에라도 그런 마음 자세로서 사회생활을 하면은 참 유익되지 않겠느냐. 특히 나라를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 네. 이제 며칠이면 3.1절이 옵니다. 네네. 자기보단도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의 독립을 생각했던 우리 선열들을 본받아서 역시 자기가 생활하는 그 가운데 나라의 영광을 보내고 나라를 독립을 위하고 지킨다는 이런 생각을 마음가짐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납니다. 이제 먼저 졸업하게 되면은 어떻게 살림살이를 하느냐, 어떻게 돈을 버느냐, 뭐 이 생각만인데 네. 그거보다는 내가 어떻게 성실한 국민이 되고 성실한 직장인이 된다 하게 되면 제대로 먹을 거 들어오고 마실 거 들어오는데 지금 거꾸로 돼요. 네. 그러니까 역시 먼저 생각할 일이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생각이 납니다. 내 생활보다는 전체를 네. 생각하는 그래서 나는 이런 그런 마음. 나는 성경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지. 네. 먼저 먹을 거가 마실 걸 구하라 하지 않았거든요. 네. 거꾸로 자꾸 되면은 문제가 됩니다. 네. 이 끝난다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새롭게 시작을 한다는 그런 의미하고도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들이 8시 39분부터 지금 9시 30분, 31분을 향하고 있습니다만은 근 50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쭉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을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선을 베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여기서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습니다. 끝난다는 의미는 항상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와도 상통한다고 했듯이 저희들도 오늘 이렇게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을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프로그램을 앞으로 꾸며나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 즐거운 마음으로 또 언제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이 프로그램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문 닫겠습니다.